안녕하세요. 애틀스토리의 수입니다. 오늘은 강대국의 조건이란 책 미국 편을 읽고 정리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어떤 경우에 강대국이 되는가, 사실 그런 의문을 품고 이 책을 읽게 되었습니다. 미국은 여러분들이 아는 것처럼 이민자들이 세운 국가입니다. 지금도 이민자들을 계속 받아들이고 있죠. 미국이 강대국이 된 시작은 1894년 제2차 산업혁명을 거치면서 세계 제1의 경제대국이 되면서 시작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영국은 북미 대륙에서 프랑스와 7년 전쟁을 하고 재정이 악화되자 북미 식민지에서 세금을 더 거둬 재정 위기를 해결하고자 했습니다. 13개 주에 있던 식민지 사람들이 영국을 상대로 독립전쟁을 하여 승리를 했습니다. 그때가 1776년 7월 4일, 우리가 얘기하는 펄스 오브 줄라이, 이때가 되면 많은 미국인들이 파이어워크를 하고 가까운 사람들과 모여서 고기도 구워 먹고 파티를 하는 그런 풍습이 있습니다. 독립선언서에는 생명과 자유 그리고 행복 추구의 자유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미국의 개국 공신 중에 한 명인 벤자민 프랭클린은 하늘에서는 번개를, 폭군에게서는 권력을 빼앗은 사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워싱턴 장군은 모든 임무를 완수하고 귀향을 했는데 이로써 마운트 버넌의 농장에는 노인이 한 명 늘어났고 인류의 역사에도 영웅이 한 명 탄생하게 되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재헌회의를 통해서 양원제를 채택하였고 하원 의원은 각 주의 인구 비례에 따라, 상원 의원은 인구에 상관없이 각 주에 2명씩을 파견하기로 이때 얘기를 했습니다. 1787년 13개 주에서 55명의 대표가 116일 동안 치열한 토론 끝에 지금도 사용하는 미국 헌법을 완성했습니다. 남북전쟁은 연방의 통일과 노예 해방이라는 분리될 수 없는 두 가지의 목적이 있었습니다. 남북전쟁에서 남군은 두려움에 떨면서 링컨의 노예 해방 선언은 미국 역사상 가장 무서운 정치 범죄라고 비난을 했습니다. 결국 4년에 걸친 전쟁으로 이것을 시빌 워라고 했죠. 내전으로 인해서 무려 62만 명이 전사를 했습니다. 1793년 로드 아일랜드에서 아크라이트 방직기를 세무얼 슬레이트가 만들었습니다. 1879년 에디슨이 전기를 발명하여 뉴저지주 멀로 공원에서 전등을 밝혔습니다. 에디슨은 1093개의 특허가 있죠.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인사 헬로우는 에디슨이 최초로 사용했던 말이라고 합니다. 1894년 미국의 공업 생산은 세계 1위를 달성하며 미국의 시대를 맞게 했습니다. 1790년에 헌법에 특허법을 공포하여 발명을 독려하였습니다. 아시는 것처럼 미국은 4천여 개의 대학이 존재합니다. 그 정도로 미국은 교육의 중요성을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미국 발전의 이 토대를 만든 것은 이민 정책입니다. 지금도 각 나라별로 쿼터를 만들어서 해마다 그 쿼터 분량만큼 이민을 받아들이고 있어서 끊임없이 노동력을 창출하고 있습니다. 프린스턴 대학은 아인슈타인의 이민으로 세계에서 가장 유명한 과학의 성지가 되었습니다. 유명한 JP 모건의 신조는
인격은 신용의 기초다 라는 그런 신조로 회사가 시작되었습니다. 1929년 10월 27일 블랙 먼데이죠. 주식 시가는 하루 만에 23.6%가 빠지는 대공황에 임박했습니다. 프랭클린 루즈벨트는 소아마비죠. 뉴딜 정책으로 대공황을 이겨낸 대통령입니다. 그분이 했던 말, 유명한 말이 있죠. 우리가 유일하게 두려워해야 할 것은 두려움 그 자체입니다. 지난 500년간 강대국의 순서는 포르투갈, 스페인, 네덜란드, 영국, 프랑스, 일본, 러시아, 미국 이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강대국의 조건을 얘기를 하자면 이 책에서 정치, 경제, 군사, 문화, 교육, 사상 등이 있을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미국의 경우 앞에 다 인정하는데 사상 관련된 것도 과연 이 앞서가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사상이나 철학 쪽은 제가 알고 있기로는 독일이 굉장히 강하죠. 200년의 짧은 역사를 가진 나라가 어떻게 한 세기가 넘도록 패권을 쥐고 있는지 굉장히 의문스러울 정도로 현재까지 잘 나가고 있습니다. 지금 중국이 2인자로서 굉장히 따라오고 있고, 그리고 중국에 이어서 이제 중국을 견제하면서 미국은 또 인도를 돕고 있죠. 그래서 미국의 전략은 끊임없이 2인자를 만들어내지만 결국 2인자가 1인자가 되지 못하도록 계속 견제를 하고 있습니다. 저도 궁금한 것이 과연 미국이 앞으로 어나더 100년을 또 1등으로 유지할 것인가, 아니면 붕괴가 되어서 다른 나라가 과연 이 강대국이 되고 1위 국가가 될 것인지 지켜볼 만한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가 이 책 강대국의 조건을 읽으면서 좀 정리했던 내용들, 버리기는 좀 아깝고 그래서 함께 나누어 보았는데 이 안에서도 혹시라도 배울 점이 있다면 좋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 되십시오.